멈추세요. 칼륨 보충제를 하나 더 드시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칼륨을 복용했다가 심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칼륨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건너뛰나요? 약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너무 세게 뛰나요? 만약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칼륨을 복용하는 방식이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을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78%의 사람들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낮게 나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개월 동안. 그러나 추적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의 칼륨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이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륨을 복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칼륨이 세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잘못된 곳에 쌓여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전기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며 거의 20년을 보냈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칼륨을 복용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낮게 나옵니다. 더 많이 복용합니다.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 리듬이 엉망이 됩니다.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세포는 칼륨에 굶주리고 있는데 혈액과 신장은 칼륨에 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이유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보는 것이 지겹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심장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특히 답답한 것은 해결책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병원이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저지르고 있을 3가지 중요한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즉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왜 칼륨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몸이 칼륨을 흡수할 수 없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흔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추가 비용 없이 심장 세포에 실제로 도달하는 칼륨의 양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만약 60세 이상이시라면 칼륨이 낮다는 말을 들었다면 심장이나 혈압을 위해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매 박동마다 칼륨에 의존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한폭탄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날 때쯤이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것보다 칼륨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 이 씨의 생명을 구하고 90일 이내에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바로 그 프로토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에서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삼성의료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6,000명 이상의 심장 환자를 치료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느껴지시나요? 충분히 잤는데도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지금 맥박을 만져보세요. 불규칙하게 느껴지나요? 박동을 건너뛰는 것 같나요?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칼륨에 굶주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는 73세 김씨 환자가 새벽 4시에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충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성실하게 칼륨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그러나 그의 세포 내 칼륨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는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었고 그 실수들이 그의 비싼 보충제를 시스템을 그냥 통과하는 쓸모없는 가루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잘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침에 공복에 칼륨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공복에 칼륨을 복용하면 공복에 칼륨을 섭취하면 체내 세포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활성화되는 특정 운반 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을 찾은 400명의 환자들의 영양제, 복용 습관을 분석한 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칼륨을 음식 없이 단독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류에는 칼륨이 있었지만 세포 내 칼륨을 측정했을 때는 심각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칼륨이 실제로 작용해야 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음식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는데 특정 흔한 음식들이 실제로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커피가 가장 나쁜 방해 요인입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그 알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하여 칼륨이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68 세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5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칼륨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5년간의 돈과 시간 낭비였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꾼 지 3주 만에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완전히 맞지 않는 종류의 칼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또는 한국의 어느 약국에 가든 염화칼륨 보충제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저렴한 형태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염화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산성 환경을 조성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세뇨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0배 더 잘 흡수되고 가격은 거의 같으며 신장을 해치는 대신 보호하는 특정 종류의 칼륨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매일 10만 번 뜁니다. 매번 박동할 때마다 칼륨이 필요합니다. 세포에 충분한 칼륨이 없으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를 부정맥이라고 하며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제 칼륨 보충제 효과를 망치는 두 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제 환자들 대부분을 위험한 칼륨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보내는 실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곧 밝힐 내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루 중 시간이라고요? 박 원장님, 그게 어떻게 중요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복용량이지만 복용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흡수율을 보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동합니다.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신장은 우리가 배출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몸이 밤새 금식 상태였고 이제 신장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영양제를 복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칼륨이 체내를 곧장 통과하여 변기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5년 전 똑같은 구연산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200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매일 300mg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그룹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오후 6시경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석 달 후 단순히 혈청 수치가 아닌 세포 내 칼륨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저녁 그룹의 흡수율이 68% 더 높았습니다. 같은 보충제인데 단지 복용 시간만 다를 뿐인데 68%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약물도 함께 복용하고 있어서 아침에 칼륨을 복용하며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뇨제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면 신장 내부에 줄다리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뇨제는 체내에 과도한 수분과 미네랄을 배출하라고 말합니다. 칼륨 보충제는 흡수되려고 합니다. 신장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결과는 하루 종일 심하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칼륨 수치입니다. 1시간 동안 수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3시간 후에는 너무 낮게 떨어집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는 단순히 낮은 칼륨 수치보다 더 위험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4세 최 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근육 약화를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2달 전에 칼륨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심장약과 이뇨제와 함께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세포 내 칼륨을 검사했을 때 2달간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 칼륨 수치를 보였지만 세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약물 복용 후 최소 10시간이 지난 후 저녁 6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세포 내 칼륨 수치가 42% 증가했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근육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복용량, 다른 복용 시간. 하지만 복용 시간은 이 실수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칼륨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위산 수치는 저녁에 가장 높으며 이것이 보충제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면 흡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절대로 유제품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칼슘이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소화관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칼륨과 함께 처해로 배출되어 낭비됩니다. 또한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밀기울과 함께 칼륨을 섭취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섬유질 섭취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섬유질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칼륨 보충제와 동시에 섭취하면 안 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의 장벽을 만들어
칼륨을 가두고 흡수되기 전에 배출시킵니다.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제대로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를 거의 죽게 만들었던 실수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칼륨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보충제병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도 세포 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보충제 업계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실수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면 체에 물이 빠지듯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세포로 칼륨을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인슐린 수치와 마그네슘 상태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벗어나 칼륨을 복용하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불균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심장 환자를 검사한 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80%가 정확히 이 타이밍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칼륨을 복용하면 인슐린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충분한 인슐린이 없으면 칼륨은 근육세포나 심장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류에 떠다니기만 하고 신장이 즉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90분 이내에 그 비싼 보충제의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륨이 적절한 세포 흡수 없이 혈류에 넘쳐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혈중 칼륨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특히 신장이 약한 경우 위험한 심장 리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응급실 방문을 초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장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흡수를 더욱 심각하게 차단하는 음식 조합,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면 효과의 최대 70%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료의 탄닌과 카페인이 소화관에서 칼륨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습니다. 장이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식사 커피와 함께 칼륨을 복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 경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식사 후 3시간 후에 칼륨을 복용하라고 했더니 3주 만에 증상이 해결되었습니다. 3주 만에요. 타이밍을 고치고 차단 물질을 제거하자 칼륨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심장 환자에게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가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최적이고 소화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며 세포 수송 채널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황금 흡수 시간대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은 적절한 세포 내 칼륨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계속 복용하면 그 리듬은 결국 당신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칼륨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실수이며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가장 위험한 조합으로 칼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쓰러져 응급실로 급히 실려오는데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고 약물 기록을 확인하면 매일 성실하게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칼륨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일어나지만 특정 대사 시간대에만 일어납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장세포는 미네랄 흡수를 위해 준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며 세포 수송 채널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칼륨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밤에는 소화 시스템이 60% 느려집니다. 그 비싼 칼륨 알약이 장을 그냥 통과해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절반의 싸움일 뿐입니다. 치명적인 부분은 칼륨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지난달에 강남구에 사는 74세의 이 여사가 환자로 오셨습니다. 심한 다리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칼륨, 수치를 확인했더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보충제병을 보여주셨는데 계속 복용해 오셨더군요. 칼륨을 꼬박꼬박 2년 동안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 커피와 통밀빵 한 조각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커피요, 통밀이요. 이것들은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잘 들으세요. 카페인은 이뇨제입니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신장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강제합니다. 커피와 함께 칼륨을 드시면 그 용량의 70%가 즉시 손실됩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밀에는 피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칼륨 분자에 달라붙어 장내 흡수를 방해하는 미네랄 결합 화합물입니다.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절대 최악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절대로 칼륨을 커피,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은 식사 중에 고섬유질 시리얼, 통밀빵 또는 밀기울 제품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분들이 놀라시는데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바나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바나나와 칼륨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바나나에는 소화 중 미네랄 흡수를 실제로 늦추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병원에서 모든 심장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칼륨 영양제를 드세요.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장 운동성을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영양제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올리브 오일 2스푼,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생 아몬드 한 줌.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즙산은 장막을 통한 칼륨 운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흡수율을 즉시 2배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칼륨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도 안 되고 녹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침 커피가 필요하시다면 영양제 먹기 전에 커피를 드시고 30분을 기다린 다음 칼륨을 드시고 다시 30분을 기다린 후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저는 이 부인을 이 정확한 처방으로 바꿨습니다. 3주 후 칼륨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2년 동안 수십만 원을 아무 효과도 없는 영양제 낭비했어요. 왜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 병원에서 매주 보는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칼륨 영양제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했고 혈액 검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5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마그네슘 없이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혈류에 떠다니다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작은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들은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이 심장 리듬, 혈압, 근육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펌프들이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펌프를 켜는 열쇠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펌프는 잠긴 상태로 남습니다. 칼륨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세포밖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5년 전에 모든 심장 환자들에게 상세한 미네랄 패널 검사를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 새 이 부인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고혈압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칼륨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매일 칼륨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혈액에는 칼륨이 충분했지만 세포는 칼륨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부인에게 마그네슘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3주 이내에 심장 두근거림이 멈췄습니다. 혈압이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칼륨 영양제, 같은 운동 루틴. 유일한 차이는 마그네슘을 추가한 것뿐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세포를 열어주고 칼륨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 후 저는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는 247명의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3%가 마그네슘 수치가 불충분했습니다. 83%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신체가 사용할 수 없는 칼륨의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진료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처방이 있습니다. 칼륨 영양제 400mg당 최소 2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소 비율입니다. 이 비율의 마그네슘 없이 칼륨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심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칼륨으로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신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마그네슘 알약을 사는 대신 칼륨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정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가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약 3스푼 정도인 호박씨 30g에는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영양제를 드시기 30분 전에 드세요. 시금치도 또 다른 훌륭한 선택입니다. 조리한 시금치 100g은 8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며 칼륨도 함유하고 있어 완벽한 자연 비율을 만듭니다. 최소 70% 카카오 함량의 다크 초콜릿은 30g당 64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실행 계획입니다. 아침입니다. 현재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즉시 마그네슘을 추가해야 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복합 보충제로 바꾸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2대1 비율로 별도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추가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호박씨 3큰술을 드시고 30분 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은 신체가 마그네슘을 먼저 흡수할 시간을 주어 세포가 칼륨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2.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몇 주 안에 심혈관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오류로 인해 여러분은 실제로 돈을 낭비하고 심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칼륨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장벽에서 정확히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체는 한 번에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으며 칼슘과 칼륨이 함께 도착하면 대부분의 경우 칼슘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방금 좋은 돈을 주고 산 그 칼륨 보충제는요,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혈중 칼륨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유와 치즈가 포함된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부터 2시간 떨어져서 정확히 같은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을 칼슘과 분리한 그룹은 흡수율이 63% 더 높았습니다. 63%나 됩니다. 즉, 아침 요구르트나 칼슘 보충제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불한 돈의 절반 이상을 말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심계양진과 근육 약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칼륨을 언제 복용하시나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직후에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셨던 거죠.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제품, 칼슘, 보충제 또는 칼슘 강화 식품을 섭취하기 2시간 전이나 3시간 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2시간 전 또는 3시간 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드시고 취침 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야간 심장 보호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우유 한 잔은 적어도 밤 10시까지는 칼륨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있다면 완전한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어차피 이때가 신체가 칼슘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오후 3시나 4시쯤 공복에 물만 마시면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칼륨을 2번째로 복용해야 한다면 취침 직전에 복용하되 최소 3시간 동안 유제품이나 칼슘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세요. 타이밍을 수정한 후 H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심계항진이 멈췄습니다. 근육 약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 간단한 타이밍 규칙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돈을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고통받으셨던 겁니다. 타이밍만 수정한 지 3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산제에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씹는 그 분필 같은 정제요. 그것들이 칼륨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산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칼륨과 최소 4시간은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세요. 보충제가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세요. 보충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타이밍이 결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8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면서 다듬어온 시스템입니다. 이 단계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야 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칼륨 보충제가 정제 형태라면 버리세요. 정제는 돌처럼 소화기관을 통과합니다. 장이 충분히 빠르게 분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상검사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변기에 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시 구연산 칼륨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바꾸세요. 흡수율이 4배 더 높습니다. 둘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칼륨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세포의 문이 미네랄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넓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오후 그룹은 아침 그룹보다 칼륨 보유율이 67% 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셋째, 커피,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칼륨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카페인은 90분 안에 신장이 칼륨을 배설하도록 강제합니다. 값비싼 낭비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칼륨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직후에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을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요거트에 함유된 성분이 칼륨을 세포 안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것이 추가 비용 없이 생체 이용률을 2배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넷째, 칼륨을 복용하기 전후 최소 3시간 동안은 숨겨진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지 마십시오.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세포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넘쳐나면 칼륨은 매번 패배합니다. 김치, 라면, 통조림 수프를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300mg 이상이면 칼륨 보충제 복용 시간 근처에는 먹지 마십시오. 다섯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 특히 ACE 억제제는 칼륨이 위험할 정도로 축적되게 합니다. 송파구에 사는 711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고 칼륨 보충제를 먹다가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칼륨 수치는 7.2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3.5에서 5 사이입니다. 심장마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을 적어두세요. 갑자기 근육 약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손발 저림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메스꺼움을 경험하면 즉시 칼륨 복용을 중단하고 24시간 내에 병원에 가십시오. 이것은 칼륨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는 신호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초혜 씨라는 택시 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심한 다리 경련과 만성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칼륨 수치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요거트와 함께하는 이 정확한 오후 복용법을 처방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10시간 교대 근무를 통증 없이 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올바르게 실천하면 수년간의 세포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제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자신과 저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이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50세 이상인 가족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가족들을 건강하게 함께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음식 조합을 피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의 중요한 심장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